네, 저는 변증법적 이성비판 장폴 사르트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1권을 중심으로 하였고 중간중간 2권, 3권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인간학, 그리고 집단학, 그리고 역사학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사상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그 대표할 수 있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 P2와 기투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P2는 무엇이냐면 나를 무화시키고 나를 계속 부정하게 하는 그 세계에 내가 던져진 뭔가 수동의 의미에서 P2된 존재로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과 그 자신이 이제 명명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기투한다고 하죠. 그 세계는 동일한데 나를 부정을 느끼고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대자적인 것들이 있는 세계에 나를 기투하는 능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 그 P2와 기투를 이해하는 게 실존주의 사상에서 지금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개념적 어떤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학이라고 해서 자신을 모르지 않고 스스로를 알아야만 하는 역사적 전체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 사상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그 어떤 지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를 알기 위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돼. 내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 세계의 내 존재로서 나를 이해하고, 그러려면 존재를 무화시키는 타자, 이제 대자라죠. 타자를 이해하는 것. 그것도 이제 세계를 이해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실존하고, 선택이라는 행동을 하면서 P2된 존재가, 수동적인 존재가 기투하는, 내가 그 세계에 기투하는 그게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주창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실존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재앙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쌓아나가고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실존주의 사상의 이제 모토입니다. 보면 역사는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을 일으킨대요. 역사가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갑작스러운 불균형, 어떤 돌연변이, 이런 균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균열케 하고 깨부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란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태, 세계인의 존재로서 자신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조건 지어주어 있는 환경 그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마주하고 불균형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세계인의 존재로 나를 이해하면서 지금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제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자의식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만 딸랑 있다가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영향을 받고 뭔가 영향받아서 나아가고 나의 혼자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같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사회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게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그 실존의 세계에 산다는 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실존 자체를 무시하면 무시했지, 실존을 살아 나아가게끔 하는 것은 연대를 이루고 같이 조직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서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3가지 이제 집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집렬체 수준, 그리고 융화 집단, 서약 집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약 집단까지 가줘야 전체화라는 조건화해서 전체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소 집단의 조건이 집렬체, 융화 집단, 서약 집단입니다. 이거 좀 나눠서 살펴봐 드릴게요. 집렬체는 각자의 색깔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모여 있는 거죠. 집렬에 있다 해서 집렬체인 거예요. 각자가 어떤 커넥션도 없고 색깔의 조합도 없고 영향받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예요. 여기는 공통 목적도 없고 그죠? 자기의 색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양이 있어야 돼 라는 어떤 희소적 가치로 인해서 모양을 만들면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최소 어떤 규범을 만들죠. 근데 희소성이 만족이 되면은 다시금 방금 말한 그 집렬체로 각자 이제 분열되어 있고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서약을 하면서 연대하면서 집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트로에 좀 설명해드리고 나아가 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집단의 과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타석이 젖는다고 하죠. 지적 타성도 있고요. 업의 타성도 있고요.
그냥 나의 어떤 관습적인 것들이 의미 없이 계속 부유하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감정도 정서도 느낄 수 없는 어떤 타성에 젖는 존재가 집렬체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의 희소적 가치를 극복하는 희소성 때문에 불안한 그 어떤 근본의 어떤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희소성을 극복하는 융화 집단, 그리고 이 융화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약을 맺는 서약 집단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우리 말씀드렸죠. 세계 내, 나를 무화시키는 세계 내에 내가 피투된 어떤 수동적인 위치로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대상이 인간이다, 나다. 이 세계에 대해서는 참 무력하죠. 내 주장성과 나의 존재 자체가 나를 무화시키는 대자로 둘러싸여 있는 게 우리의 현 시점이잖아요. 그 이제 실존주의에서 보고 있는데, 참 무력하고 무기력한 이 인간이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툴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그래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화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타성적이더라도 나를 계속 반복하고 무의미하지만 그게 또 무기력한 인간을 만들더라도 어떠한 조건에 준하는 어떤 타성태 대상들 가운데 뒤섞이며 사회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거지만 이 무기력 때문에 바코드화되고 있는, 이 조건화되고 있는 이 무색함, 이게 이제 집렬체, 집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통합하고 또 어떠한 세계의 흐름을 통해 제동도 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한 타성태에 젖어있는 우리 현대인을 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르트르는 사례를 하나 들어요. 생제르맹 광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상투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공동 실제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그냥 무리들이 뭔가 목적도 없고 취지도 없고 모인 이유도 없이 그냥 서 있는 무리가 있어요.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잔지 남잔지 뭐 내가 나이가 몇인지 취준생인지 과장인지 개개인이 상대와 연결 없이 그냥 모여있는, 집렬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평범한 일상의 고독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종합되지도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여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타성에 젖어 있기에 상대와 교류하는 것도 없고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려나 봐요. 이런 대화도 없이 그저 각자의 개인적인 존재가 집렬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고도의 다양성인데 서로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말도 건네지도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핑크색을 입고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란색을 입고 싶어? 관찰 자체도 없이 그냥 어떤 일상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입안에서 말을 중얼거리는 존재이면서 타성태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이제 진열해 있다. 그래서 현대인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독사, 혼밥러, MZ세대,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알잘 닦아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오지랖퍼, 오지랖 너무 피워. 이렇게 내가 아니면 상대가 내 인생에 관여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함, 그리고 오히려 더 신뢰다라는 식의 단어들을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은 아니면은 좀 여기 모여있을 때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도 하고 오늘은 안색이 좋으신데 좋은 일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오늘 구두가 광이 나네 이런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게 참 인간의 어떤 본연인 것인데 집렬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전혀 없이 자기의 어떤 관습적인 굴레에 타성에 젖어 있어서 거기에만 푹 빠져있는 존재로 모여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르트르 입장에서 봤을 때 집단이 아니다. 아직 모여있는 모임이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렬체는 공동의 무기력을 뜻하는 것이고 이 집렬체의 어떤 근원적인 속성은 무기력이다라고 무기력에서 유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융화 집단인데 사실 물질은 한정돼 있고 방금 말한 그 집렬체 수준의 사람이어도 이렇게 무감각해져도 무기 이렇게 쌓여 있어도 외부의 이제 까마귀의 쪼임과 아니면 외부의 어떤 위협과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위협에 다다르면 가만히 그냥 타성태에 젖어 있던 존재들도 욕망을 하게 돼요. 살아야 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니까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 물질 속에서 유기체 내부의 결핍으로부터 나타나는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라는 실존을 벗어나려고 누구는 책을 보면서 지식을 쫓고, 누구는 조직을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의 결핍으로 인한 자신의 어떤 그 죽을 것 같은 절망스러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공되고 사회화된 물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 또한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제 공급은 한정되는데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럼 당연히 해법인 것일수록 더 종합하고 더 통체적으로 해법일수록 희소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사실 뭐 돈 버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책을 통해 내가 정신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희소적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달성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을 갖는 것은 원초적 구조를 재발견하는 것이며 내 욕구를 또 타인의 욕구를 엄격하게 조건지어서 양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져서 희소 가치를 높이고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 희소성 때문에 융화 집단이 이제 형성된다고 합니다. 직렬체 수준에서 아무 무였다가 실존의 문제를 당면하고 희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욕구가 나오니까 집단을 이제 꾸리는 거예요. 자, 버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직렬체 수준을 있다가 버스가 안 와. 이거 큰일 났어. 이게 버스가 오지를 않아요. 이 우연 발생적인 불가결한 어떤 불편 요소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해법에 대한 희소성이 이제 여기서 도출하게 됩니다. 자, 각자 이런 질문해요. 왜 버스가 안 오지? 면접에 늦겠네. 세상은 항상 내 편이 아니야. 그래, 내가 버스 맨날 제 시간에 타본 적이 없지. 기차 시간 늦겠다. 파업했나? 진짜 해조선에다 내가 광화문으로 가든지 해야지.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이 버스 하나 오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실존들이 막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하게 되겠죠. 그 물질에 대해서 쟁취하려고 버스를 타려고. 근데 안에서의 들끓다가 제3의 목소리가 또 우연 발생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버스가 오지 않네?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라고 이제 누군가가 제3의 외침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자신의 어떤 그 실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방법을 찾아야겠네라고 중지가 모아지면서 이제 그 희소성을 쟁취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노선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버스 오면 내가 세워서 우리 전체를 태우게 해볼게요. 각자의 거. 그리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타서 4명에서 n분의 1을 합시다.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해결하기 위한 그 희소적 가치를 동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융화 집단. 하나의 공동 목표로서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화 집단이 하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 위험에서 공동 목표로 이행이니까. 그래서 이런 희소성은 반드시 노동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희소성은 실천적이에요. 훨씬 더 실천적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켜서 또 찾는다거나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인 관계에 대한 노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희소성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 세계에서 선택하는 노동, 가공하는 노동, 만드는 노동, 그래서 욕구를 충족해서 우연 발생적인 것이지만 필연적인 역사성을 흘러가게끔 모여지는 조직이 이제 융화 집단이다라고 합니다. 융화 집단에서 하는 일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의 해법이 책, 정말 뭐 철학책, 정신분석책, 예술, 문학, 과학까지 모든 걸 섭렵하는 사람은 정말 희소하잖아요. 너무 희소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융화 집단을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정신분석을 배우려면은 프로이트부터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3, 4, 5 모여서 프로이트 입문반처럼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30년 전쟁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검색이라는 걸 좀 초밀하게 해보자. 선생님 저번에 거기까지 검색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 희소적인 가치를 서로가 도달하기 위해서 돕는 집단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융화 집단이다라고 합니다. 공동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나만 잘 되는 그런 어떤 연대가 아니라 공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여지는 게 융화 집단이다라고 합니다. 융화 집단까지 가면 다음에 서약 집단인데 융화 집단까지 했어. 자, 버스가 왔어. 목표에 도달했잖아요. 목표에 도달하면 이 인간의 어떤 목표, 그 희소적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집열체 수준으로 타성에 전인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열체의 위협들과 싸우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서약의 기원은 이러한 우리가 집열체로 돌아가려는 다시 타성체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뭔가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 그 무로 퇴행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약을 한다는 거죠.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될 위협을 느끼고 상호 간의 적대감이 다시 생기면서 다시금 무기력하고 무력한 인간의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서약을 한다는 거죠. 네, 서약은 실천적 고안이다.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여서 방법에 대한 우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안을 하는 것이 서약이어서 미래에 대한 타성체적 제약이 타성태는 분명히 집열체 수준이라 했는데 왜 서약 집단에서도 타성태일까라고 했을 땐 여기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타성태를 내가 선정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즉 내가 실천해서 더욱더 조직이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규제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증법적 결합에 진입이 있는 것이고 이런 서약 행위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집단의 해산, 집열체로 돌아가려는 속성 그런 것을 어떤 기본적인 타성태적 불가능성을 주창하게 되는 그 결과를 서약 집단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북클럽 계속 이끌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불가결하게 출현하는 변수들, 어떤 구성원의 변동, 그리고 어떤 세계 문화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안들이 출현해요. 그럼 거기서 옛날의 법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미래의 우리가 안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변화시킨 사람들끼리 투표를 하여서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미래에 내가 실천을 해서 내가 그 제도라는 타성태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 북클럽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참 열매는 가장 우리 초등학생도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발생하잖아요. 이것이 서약 집단으로서의 운동성이 좋은 사르트르가 말하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나은 제도를 위해서 지금의 타성에 젖어있는 제도를 스스로 실천적 타성태를 만들면서 제도화하려는 서약 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집단은 이렇게 제도화된 집단의 형태를 스스로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그리고 기능, 그로 인한 권력, 그것들을 스스로 제도를 변형시켜서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주권과 어떤 재배치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실천적 타성태에 젖을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예시를 듭니다. 저희들도 총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중간 지도자해 주시고 행정 보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살림과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각각이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조직도를 그리지 않지만 굉장히 첨예하고 역할이 딱 정해져 있고 같이 누구 하나 이 참여해서 나와 있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의를 신청한 가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으로 잘 지도를 습득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이 지금 강의 25분짜리 이렇게 딱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실천적 타성태를 만들어 나아가는 서약 집단에서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열체 수준에 있다가 융화 집단으로 가고 융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서약 집단까지 왔어요. 이 서약 집단까지 오면은 이제는 전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럴 때 포괄적 전체화와 전체화 없는 전체화, 즉 변증법적 전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양태로 가게 되는데 포괄적 전체화는 간단하게 이제는 누가 시켜서도 내가 존경하는 분이 그걸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에 대한 대의 명분을 내가 나 자신이 고유한 매개가 되어서 그냥
그 전체화 속으로 포괄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 전체화가 담을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통제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를 염두하면서 감독해야 되면서 항구성을 유지하면서 순환돼야 되는 그 운동이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포괄적인 전체화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전체화 없는 전체화는 변증법적 전체화라고 해요. 전체화, 뭐 파시즘, 뭐 제국주의, 뭐 자본주의 딱 이렇게 전체화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위와 열정과 노동과 욕구를 통해서 계속 변증하면서 전체화 없는 전체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걸 다시 위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의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현재의 의미, 내가 세계인의 존재로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변증법적 전체화는 정신분석에서 한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해요. 기준체계의 가족체계를 저 변증법적 전체화를 통해서 다시 위치시키시고 배치시키는 이런 운동성이 가능한 학문이 이제 정신분석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객체화하고 소외시켜서 온갖 활동이 빚어낸 것을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역사를 만든다. 온갖 활동이 빚어낸 작품이 역사다.